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최윤 리포터가 우리 지역의 귀한 재산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 전통을 이어가기란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기본은 100년, 많게는 1000년 이상을 다시 깨워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 머리 위로 물음표가 생기신다고요? 그 궁금증 바로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들려오는 이 음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합니다. 이거 살릴 수 있겠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이 진지한 분위기에 실례합니다. 여기가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래돼서 훼손되고 낡은 고서를 재배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랑 아버지랑요. 두 분이 부자시구나. 근데 배첩이요? 그게 뭐예요?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는 장인이요, 아들은 박사. 그리고 두 부자의 피에는 다름 아닌 배첩이 흐르니 전통계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시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청주시 복명동에 자리 잡은 배첩 전수교육관입니다. 이곳이 바로 앞서 만났던 두 부자의 진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앞에서 만나보긴 했지만 궁금한 게 지금 한가득이거든요. 일단 소개를 좀 듣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질문들을 한가득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배첩장 홍종진입니다. 예, 저는 홍종진 배첩장님 아들 홍순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인과 박사라 혼자가 아닌 부자가 함께 이런 타이틀을 갖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증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딱 적혀 있네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홍종진, 그리고 여기 문헌정보학 박사 홍순천. 아니,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인하고 박사가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한 우물만 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첩 분야로 50년 가까이를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시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업적들, 위협들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보유자가 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문적으로는 몰라가지고 아들하고 상의를 했죠. 네가 그 배첩에 그 박사학위를 한번 도전할 생각 없느냐. 이걸 내가 너무 모르니까 네가 한번 학술적으로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후원을 많이 하고 아들내미한테 힘을 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니 서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것을 풀어봐야겠죠? 배첩이란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배첩이 뭔지 약간은 알 것도 같으면서도 모르겠거든요. 배첩,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배첩이라는 것은 그림이나 글씨 또 책 그거를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걸 배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왕자도 되고 거지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품에 진짜 빛을 더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네요. 예, 맞는 말씀을 하셨네. 근데 이 배첩에 또 이 장인의 솜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보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배첩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는 한지, 비단, 목재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전수교육관의 마당은 이 보물들이 한가득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포시 열어보니 아니, 배첩장인과 박사가 장이라도 담근 걸까요? 어떤 보물이길래 이렇게 이불에 비닐에 꽁꽁 숨겨놓으셨나 했더니 장독대네요. 이게 웬 장독이에요? 장독 안에는 그 배첩용에 쓰이는 풀이 들어 있습니다. 풀이요? 네네. 어떤 풀이길래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좀 구경시켜 주세요. 뭘까요? 오,
이게 보실 때는 그냥 물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안에 풀이 들어있거든요. 그 풀이 원료인 밀가루를 수년 동안 물에 침전시켜서 그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이라든지 각종 성분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순수 녹말만 갖고선 풀을 써서 배첩용 풀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을 힘겹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숙성시켜서 쓰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그 고서나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존벌레나 책벌레들이 갉아먹어서 구멍 뚫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풀에 있는 영양분을 갉아먹다가 먹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책이나 그림에 있는 종이까지 갉아먹어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영양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부자가 말하길 배첩은 기다림의 연속이자 기나긴 정신수련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풀을 숙성시키는 것도 10년, 그 풀을 바르고 종이가 덧대어진 고서들도 사계절을 모두 겪어야지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와, 지금 두 분이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 저 숨도 못 쉬었잖아요. 아니, 진짜 수술방보다도 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접하실 때 아버님은 어떤 생각으로 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업하세요? 선조에 내려온 걸 갖다 또 우리 후대한테 물려준다는 거, 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한 점이라도 그냥 어설프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칼질 한 번, 풀칠 한 번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 진짜 오래된 유물 같은 거나 작품 같은 거에 훼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업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칼질 한 번, 풀칠 한 번이 수억 번이 되고 작업과 연구에 몰두했던 하루가 모여 오늘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배첩, 이 존재들 사이에 얽힌 시간은 견고함 그 자체일 겁니다.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뭐 고흐, 피카소 이런 사람들도 다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첩 장인의 처음, 아버님의 처음, 어떻게 배첩을 접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시골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 끼를 다 밥을 못 먹고 점심에는 감자 고구마를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고 하다 보니까 밥만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자. 그때가 15살인가 그래요. 16살인가 15살인가. 배부르게 먹자 해서 들어갔는데 우연히 만난 배첩이 그렇죠. 지금까지 한눈 한 번 못 팔고서 여태까지 온 거죠. 배첩 인생을 시작부터 돌아보니 얻게 된 보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식들, 3남매도 그중 하나겠죠. 특히 둘째 아들인 홍순천 씨는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것은 뭐든 잘했답니다. 아버지가 생활하시는, 작업하시는 공방이 완전 놀이터였죠. 놀이터로 해서 그때부터 도구 갖고선 어렸을 때는 칼싸움하고 막 그렇게 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이제 아버지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나 기술을 이론적으로 한번 정립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천 씨도 사실 처음엔 또래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취업 1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늘 봐왔던 것은 배첩을 놓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올곧은 신념이었으니 말이죠. 섬이 한올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잘 안 보였던 글자가 갑자기 드러나고 막 이렇게 다시 이걸 다 정리를 다 끝나고선 제가 이걸 전체를 딱 봤을 때 되게 뿌듯한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게 오히려 더 좀 흥미롭다고 그래야 되나? 훨씬 더 재밌어갖고 그렇게 힘든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오늘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고인세 박물관인데요. 기록유산의 보존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직지상의 족자, 그리고 청주 팔경을 담은 병풍은 홍종진 배첩장이 제작하고 기증한 작품들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마치 수묵화 같은 멋진 그림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이게 청주의 멋진 모습을 담은 거라면서요? 예, 이게 굉장히 귀하고 이 청주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전부 팔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기 팔경 속을 이 병풍에다 전부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병풍을 만드는 거지. 여기 산당산성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에 그 중앙공원 있는데 철당간 있잖아요. 진짜? 예. 그리고 이 맨 밑에는 그저 무심천이 이렇게 쫙 오창 뜰로다가 물이 흘러가는 거 그 모습이 전부 있잖아요. 저도 청주팔경은 이걸 통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게 된 것 같아요. 고인세박물관에서 배첩으로 개인전을 열었을 때 한국에 활자본 50여 권의 첩장을 옮겨놓은 이 병풍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첩장 아버지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이 순간 배첩 박사인 아들은 생각에 잠깁니다. 배첩이라는 형태로 해서 병풍이나 족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미처 몰랐던 거를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해야 할 수 있고 또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전통 문화가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배첩을 이어가고 있는 금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은 갖고 있는데 이제 기술자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술자를 획득해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훌륭한 배첩 전수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후진에 물려주고 하고 우리 그 귀한 이 배첩을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청주의 배첩 전수관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후진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려주고 싶어요.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는 시작이었던 서막을 지나 이막쯤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겹겹이 덧붙여져 더욱 단단해질 배첩이라는 전통의 미래. 배첩장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 배첩 박사에게 믿고 맡겨봅니다. 네, 사실 그 외길 인생을 묵묵하게 걸어온 장인들을 보면 무언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오늘 만나본 홍 배첩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첩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첩 박사군요. 장인이 아니고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든든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홍종진 배첩장이 배첩 일을 한 지는 무려 55년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 홍순천 씨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25년이나 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아들 홍순천 씨가 박사를 따기까지는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배첩을 학문으로 다시 만들고 또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힘과 노력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결과이기에 이렇게 첫 번째 무형문화재의 배첩이 장인에서 박사로 되물림되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됐으니까요. 네.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또 무형문화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닝와이드에서 저희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